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사실은 뜨거웠다는 이야기도 반쪽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도덕성 검증 부분만 공개리에 진행이 됐고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끝났습니다.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어제 청문회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갑니다. 이철규 의원 전화로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걸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직무 수행 능력은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공개로 했습니다. 혹시 그럼 질문도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저기 우리 보안에 관련되는 거 말씀드리기가 네. 뭐하죠?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아무튼 그럼 혹시라도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어제 좀 이게 쟁점이 됐거나 반드시 그 다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만 좀 추상적으로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추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선 공개 회의에서 네. 거론됐던 그 대북 송금 문제, 또 이면 계약 문제는 그 추가라도 네.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비공개 부분은 안 여쭤보고요. 일단 지금 이제 청문회는 끝났고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문제가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네. 이 문제는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네, 어저께 청문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 네. 우리 여야 간사 간에 박지원 후보의 그 학력 문제를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예. 개인 정보라서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교육부 감사를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에 협조를 하고 네. 이후에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이 진위 여부를 가려준다면 협조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 여당 측에서 학적부 확인을 하는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탄하게 협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논의에 참여하는 조건이 교육부가 학력 문제에 대해서 감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감사든 조사든 사실관계 확인. 네, 확인. 네, 교육부가 이제 그 학력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을 하고 들어간다면 응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다는. 교육부에다가 감사를 여기 확인을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 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은 이제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으면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아예 이제 참여를 안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네, 아마 그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보도에 따르면 잠시 후 9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모여서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9시에 모여서 입장을 조율할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일단 그 청문과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단 이제 기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하면. 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네. 충분히 그 확인 가능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을 거부하니까 이런 결과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제 학력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대북 송금 문제인데요. 그 후자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그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걸 좀 공개를 했는데 박지원 후보자는 이거는 나는 설명한 적이 없는 가짜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 문제는 되게 후보자는 초기에 기억이 안 난다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설명한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유사한 뭐 이런 사실들이 유사한 일들이 대화로 오고 갔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구도로 북측 관계자하고 논의는 한 바가 있다라는 답변까지는 들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만 저기 그 정도까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데 사인을 하고 합의서가 채택이 된 건 아니라는 취지의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 박지원 후보자는 원본이든 카피본이든 그 나에게 주면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아, 박지원 후보자에게 이미 전달이 됐습니까? 네, 전달이 됐고요. 예. 전달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원본은 한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한부가, 그러겠죠, 그렇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어디에 존재하는 사실이라면 보관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수사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미 대북 송금 문제가 그 당시에 이미 확인돼 가지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의미, 그다음에 혹여라든가 박지원 후보가 과거의 전력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안 된다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그 예를 들어서 논란이 다른 하나의 어떤 가지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합의서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논란이 또 불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후보자가 어저께 사본을 제시해 주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후보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아, 그래요? 지금 아무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합의서 내용이 진본이다. 이 합의서 채택이 된 게 맞다 이런 판단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뭐 저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그 남북 간에 오고 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제가 이 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개인적 의견이어도 좋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남북 간에 오갔던 이것을 공개된 청문회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는 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명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말끔하게 해소된 게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 정리라면. 네, 어저께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뭐 항명 문제라든가 또 지인과의 금전 소비 대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가 청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입장에서 그동안 청문 대상자에게 요구했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사실상 어저께 청문회를 보면 누가 청문을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청문회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형화시키는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박지원 의원의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보다 더 오래된 횟수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 신분들이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55년 전 일입니다. 55년 전 일을 들춰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오늘의 잣대로 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시기에 단국대학으로 편입학을 하실 때 할 때 정상적인 그러니까 광주 교대를 졸업해 한 학력으로 편입학을 했다면 이후에 학교의 출석 수업의 일수의 부족이라든가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시당초 단국대학이 편입학을 할 때 조선대학교 5학기를 수료한 광주대는 4학기 아닙니까? 5학기를 수료한 학력으로 편입학을 하고 단국대학에서 3학기만 수학을 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편입학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용납될 수 없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충분한 의심이 있기에 확인을 하고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네. 중요한 문제는 그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적임자인가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청문회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비쳤는데요. 네. 일단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란 거 가지고 어제도 이제 청문회장에서 상당히 좀 설전이 오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이제 과한 공격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적과의 내통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 수사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 수사다. 우리 박지원 후보가 간첩이다. 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북한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쉽게 후보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북한과 상당히 이게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네.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국정원장의 이 조건은 네. 단순히 우리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하는 우려가 있는 이런 환경들이 북한만이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친한 것이 국정원장에 마치 적임자로 이렇게 해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이 과거에 박지원 후보의 전력을 볼 때, 2000년도의 대북 송금 문제, 로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이후의 행적을 보면 너무 북한에 치우쳐 있어 있다. 너무 친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천안함 복침도 당시에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네. 최근에 우리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제로 알겠습니다. 3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철규 의원이었고요.